안녕하세요. 안과 박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좀 1년 전부터 하고 싶었었어요. 되게. 왜 하고 싶었냐면 유튜브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느 순간 제가 모든 걸 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역사에 대한 걸 본다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소개받는다든지 하다못해 뭐 논문 찾아보는 것까지 최신 수술 방법이라는 것도 동영상으로 보고 싶을 때 요즘은 유튜브로 봐요. 예전에는 정말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 좋은 수술 하나 이렇게 동영상을 VHS, 옛날 비디오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 2, 30만 원 주고 막 사고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공짜로 그걸 다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뭔가 좀 해주고 싶다. 근데 사실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집에서 집사람이 병이 있었어요. 그게 그 약간 그 발효식품 같은 건데 그런 거는 이렇게 굉장히 뚜껑이 단단하게 붙여 있더라고요. 진공이 돼 있는지. 그래서 막 그걸 도저히 못 따는 거, 아무도 못 따는 거 식구들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따보려고 그러고 또 제가 과학도라고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막 아래쪽은 얼음에다 넣어놓고 위쪽은 막 따뜻한 거 해놔가지고 확장을 시킨다든지 막 그러다가 결국은 깼어요. 그때 그 가족들의 그 비난의 눈초리. 그래가지고 근데 딱 깨고 나니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튜브 찾아볼 거야. 그래서 그걸 깨자마자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정말 너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뚜껑, 금속으로 된 뚜껑을 숟가락으로 살짝 벌리면 진공이 빠지면서 뚜껑이 휙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유튜브 찾아보겠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사실은 전문인으로서 뭔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1년 전부터 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조카가 놀러 왔더라고요. 조카가 집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조카가 자기 유튜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야. 너 유튜브 해! 그래가지고 야, 그럼 삼촌도 유튜브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계정 터주고 뭐 사라 그래가지고 뭐 사고 뭐 등 같은 거 사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 말이 조금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그냥 두 가지 나눠서 얘기했어요. 교과서에 나온 거랑 아니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들, 입장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경우도 좀 꽤 있더라고요. 막상 보면은 뭐 진료에서도 그렇고 수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그 사람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제가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허접하더라도 봐주세요. 내용만큼은 제가 충실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제가 안과를 하게 된 동기는요. 사실 저는 이제 좀 수술하는 과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사들 중에는 크게 이제 수술하는 과 택하는 친구들이 있고 수술 안 하는 과, 이렇게 내과라든지 임상정리라든지 치료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뭔가 만지는 거 좋아하고 수술방에 이제 실습으로 들어갔을 때 학생 때라든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너무 전율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멸가계통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중에서 안과를 하게 된 이유는 가장 좀 정밀하면서 또 제가 눈이 좋아요. 사실 내 신체 중에서 가장 좀 자신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안과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남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도 좀 잘하고 또 집안에 좀 여유도 좀 있고 이런 친구들이 무슨 대학병원에 많이 남아서 무슨 과라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개업해서 또 수술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과를 고르다 보면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나 성형외과나 이제 정형외과 중에서 내가 가장 신체적으로 좀 좋은 걸 해보자. 그래서 안과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해요. 만족하고 있어요. 꽤 오래 전의 일인데요. 제가 10몇 년 됐을 거예요. 강남에 있을 텐데 사실 동생 소개로 그것도 목사님이 여자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뭐 나이도 많지 않고 한 40대 초반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백내장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게 뭐 갈색 백내장이라고 해서 정말 돌같이 딱딱한 백내장이 있거든요. 게다가 초고도근시였어요. 환자분이. 초고도근시는 백내장 수술하면서 그 수정체를 이루고 있는 그 끈 같은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게 떨어지기도 쉽고 수술하면서 계속 막 출렁출렁 되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 가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환자가 지금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그 보호 환자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대요 아예. 그래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생 소개도 우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직 알았다고. 대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학병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수술을 정말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나서도 그 각막 부위가 거의 한 달 갔거든요. 한 달 갔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수술이 잘 됐고 시력도 내가 목표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게 초고도시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0.12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0.2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0.2가 나오면은 뭐 안 된 수술이지만 그 초고도근심 환자에서는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황반 변성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환자가 어느 날은 시각적으로 좀 보이니까 양쪽 다 보이니까 이제 오셨는데 뭐 조그맣게 음료수 같은 거 사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환자가 그 수술 전에는 거의 뭐 우울증 환자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수술할 때도 뭐 거의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살고 싶지 않았다고, 안 보여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한 0.2라도 보이니까 살고 싶다고, 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보람이 있었어요. 안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 결과가 좋을 때 가장 좀 보람을 느껴요. 좀 이상하게 수술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또 어려운 수술 이런 걸 했는데 환자분한테 이걸 잘못하면은 좀 문제가 생겨서 대학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다가 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까지 다 해놓고서 환자분이 그래도 저를 믿어주고 딴 데 안 가시고 수술했는데 더 떨려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조심조심 해가지고 수술이 딱 잘 되고 또 그 다음날 갔더니 수술 결과도 너무 좋고 환자도 좋아하고요. 환자는 사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본인 환자들이 아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지 아는데 그런 경우는 의사만 아는 어떤 조금 쾌감 같은 것도 있고 보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럴 때 좀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뭐 바카스라도 갖고 오시고 이랬을 때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